2-2 근세 합리적 수학적 전통과 경험적 실험적 전통 2-2-1 근세의 긴장, 긴장의 근세 종교적 독단과 편견의 광기가 합리와 상식을 억압했던 중세는 역량 있는 여러 석학들이 짜내는 재해석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암흑시대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시대 구분이란 명사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편의일 뿐이다. 암흑시대라는 역사의 한 토막이 어디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세와 근세를 물, 불, 어둠, 빛이라는 식으로 산뜻하게 차별하는 것은 시각적 낭만주의가 빚은 과장된 이분법이다. 인간들이 엮어나가는 삶의 세계란 시대 구분이 원하는 대로 토막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의 세계란 역사를 가진 무엇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역사이며 그리고 특히 역사의 흐름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세가 하늘에서 곧장 떨어진 이티가 아닌 이상 그 형성소인을 중세와 고대로부터 찾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뜻에서 동서양사의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혁명도 역사의 단절이 아니다. 가령 프랑스 혁명이나 4.19 의거가 역사의 매듭의식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역사의 흐름세가 소실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흐름세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무릇 시작이란, 특히 역사적 시작이란 응석둥이 짓을 싹둑 잘라내고 난생 처음으로 교문을 들어서는 학령기의 아동처럼 그렇게 씩씩한 단절의 표징을 보이지 않는다. 흔히 역사적 단절이란 역사의 흐름세에 찍혀있는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단절을 바라는 선구자들의 자의식 속에 세워져 있는 바람벽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의식조차도 단절이라는 낱말의 울림에서처럼 분명한 향배를 보이지 않는다. 가령 베이컨과 데카르트, 베잘리우스와 보일, 케플러와 뉴턴 등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의식이 대체로 분명했던 선구자들조차도 어느 구석에서든 그리고 어떤 모습에서든 과거와 미래, 전통과 변혁의 틈사 위에서 이중성과 분열증을 보이고 있다. 베이컨의 소위 이중진리설은 이러한 이중성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이성의 진리와 계시의 진리를 구별하고 철학은 이성에 의존하는 활동인 반면 신의 존재 증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신학적 탐색은 계시의 영역에 속한다고 분류했다. 이로써 베이컨은 종교 신학의 그늘로부터 안전하게 빠져나와 철학 과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셈이었다. 알다시피 파스칼은 종교적 회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과학적 귀재를 포기하고 명상, 봉사, 그리고 수신의 삶으로 종신했는데 볼테르의 지적처럼 이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다행한 결심이었는지 모르지만 인류의 지성사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었다. 보일은 이 점에서 합리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파스칼과는 달리 1640년 여름에 있었던 종교체험 이후에도 종교와 과학 중 어느 한쪽에 빠지지 않고 둘 사이의 긴장을 창조적으로 견뎌내었다. 점성술을 딸에 비유하고 천문학을 어머니에 비유해서 딸이 없으면 어머니가 굶는다고 변명한 천문학자이자 점성술사인 케플러의 태도에서도 선구적 근대인의 분열된 자의식을 엿볼 수 있다. 당시의 새로운 과학과 기존의 신학 사이의 마찰을 조정하려는 소심한 고민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는 이 이중성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뉴턴은 어떤가? 150만 단어에 달하는 방대한 신학, 종교에 대한 연구 자료와 50만 단어의 연금술에 대한 연구 원고를 조용히 남겨두며 물리학은 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는 말로써 세상을 희롱한 근대 물리학의 완성자 뉴턴이야말로 어둠과 밝음, 중세와 근세 사이의 긴장을 놀라운 저력으로 살아낸 이중성의 천재가 아닌가.
과도기가 잉태한 이 역사의 특이들은 역사가 도약이나 단절이 없는 거대한 흐름임을 새삼 일깨워 준다. 소위 천재의 시대였던 17세기에 이루어진 눈부신 과학적 진보가 인간이성과 계몽의 힘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은 사가의 상식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역사와 피조물 속에서 섭리하시는 신의 지혜와 힘을 결정적으로 증거한 자료로서 칭송되기도 했던 것이다. 즉, 이 시대 전체가 이중성과 분열증으로 얼룩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는 과거와는 구별되는 면모를 여실히 내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다수 대중은 변혁의 물꼬를 보지 못한 채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중세의 관성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미래의 징조마저도 과거가 쌓여서 이루어진 영화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그 결과는 다원주의가 19세기의 종교에 미쳤던 것과는 대단히 달랐다. 17세기의 과학은 창세 때의 신의 예지와 힘의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신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